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댓글 주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김건희님께서 요번에 솔리드 한번 좀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내용이고, 이놈은 그냥 그 자리다. 그래서 일단 버리고 나중에 갈아타는 게 맞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자, 오늘 시간에 제가 보고 있는 솔리드에 대한 좀 개인적인 생각들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저도 모든 기업을 다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이제 하나하나 좀 기업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는 건데, 솔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솔리드가 뭐 하는 기업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서 그 기업에 대한 이제 업종에 대한 전망을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솔리드가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살펴보면은, 테마가 일단 5G 그리고 통신 장비를 판매해서 영위하는 기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런 관련주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일단 그렇다면은 일단 솔리드를 먼저 보기에 앞서서 앞으로 5G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일단 과거 뭐 이제 3G, 4G, 이제 5G로 넘어오면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과거 이제 4G보다 이제 5G에 대한 얼마나 이게 이제 넘어오는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지 이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과거에 3G, 4G 이런 거 넘어왔던 걸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뭐 과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얼마나 영상이 끊기지 않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전달받을 수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얼마나 영상이 끊기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건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G에서 사실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마무시한 트래픽을 한 번에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생기는 서비스들이 탄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요즘에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야구 중계를 보면은 이제 생방송을 보면은, 옛날에는 단순히 TV 한 군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상이 제한적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방면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옆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뒤에서도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생방송을 다른 시각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게 일단 첫 번째로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을 들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보자면은 자율주행을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율주행이라는 게 왜 자꾸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왜 5G에서 시장이 넘어오면서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냥 단순히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건 아니죠. 자동차가 이렇게 가는데 단순히 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돌발 이슈가 생길지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길거리에서 누가 튀어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신호를 보고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상 4G에서는 이제 그게 실용 가능성이 낮았는데 5G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대한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5G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개선이 필요한데, 근데 사실상 이 5G라는 게 속도 면에서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빨라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이 뭐 이렇게 뭐 기지국이 있죠. 기지국이 있으면 전파가 가는 건 상당히 빠른데, 이게 이제 만약에 장애물이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해서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뚫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터널에 들어간다던가, 자, 이랬을 때 뭐 데이터가 끊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 결국에는 이런 기지국을 많이 늘리거나 아니면 이 장애물이 대표적으로 뭐 이제 뭐 건물들이 되겠죠. 이제 건물들 각각 안에 이런 뭐 이제 장비를 설치를 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5G가 도입되기 시작했던 시점이 뭐 불과 몇 년 안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 도입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제 5G 시장에 대해서 뭐 이제 뭐 기지국을 늘리는 게 수도권 중심에서만 이제 일부 진행이 됐다라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5G 시장에 대한 이제 그런 장비라던가 인프라 도입이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넓혀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 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향후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제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들어보자면은 이런 과거 뭐 이제 뭐 TV라던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매출도 있는데 뭐 이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아무튼 기대할 게 많은 게 이제 5G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이제 5G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지금 이제 끝물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좀 도입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성은 좀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솔리드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고 있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좀 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솔리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매출을 내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이동통신 유선통신 관련 네트워크 장비 제조 개발에 대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초반에 도입될 때 이런 4G나 5G가 도입될 때 그런 장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수혜를 보는 기업이 이제 솔리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모두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뭐 세계 최초, 국내 유일 이런 단어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솔리드만 이제 국내에서 이동통신 3사를 모두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솔리드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5G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모든 3사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은 이제 좀 공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공시를 보면서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면은 일단 그냥 시간 관계상 좀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일단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 이동통신 3사만 동시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로서 이제 이런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미국, 일본, 중남미, 유럽 등에서 기반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미국과 일본에서 해외 매출은 주력으로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이제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이 어떻게 지금 이 5G 관련 사업으로 어떻게 확장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해외 시장에서는 인빌딩이라 그래가지고 빌딩 안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건물 안에 이제 장비에 대한 이제 업그레이드라든가 장비 납품에 대한 부분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데, 일단 그게 지금 시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좀 매출에 대한 성장이 기대하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그 밖에 좀 내용을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일단 한번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일단 시간 관계상 이거는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핵심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지금 매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을 좀 보면은 지난 2015년도 현재 나와 있는 매출, 연간 매출을 보면은 꾸준히 늘어났는데 2016년도부터는 2천억대에서 좀 이제 멈춰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2019년도 때는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얘네가 그러니까 매출은 꾸준히 나오는데 왜 2018년도 19년도 때 이 영업이익이 적을 수밖에 없었냐, 이거를 봤더니 이제 5G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 비용으로 해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업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다음 시장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을 투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보여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투자에 대해서 이제 빛을 발하는 시점이 2020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더 개선이 되고 이제 매출액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솔리드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일단 댓글 주신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굉장히 주가 흐름이 부진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자, 일단 이건 좀 큰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큰 그림을 보면은 이제 과거 이제 포지 도입 때도 이때 당시에도 이제 인프라에 대해서 좀 도입하면서 이제 솔리드가 많은 매출을 냈을 시기인데, 이 이제 포지가 상용화됐던 당시 시점이 언제냐면은 그 당시 시점이 지금 보시면은 상용화 초기가 2012년도 13년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이제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제 19년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상용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 솔리드도 마찬가지로 과거 이제 포지 때 당시 보시면은 2012년도 때 주가 흐름이 여기였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번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 구간이 2019년도라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미 한번 상승 성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부진해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건 지금 이 상승 조정 구간이 이 2012년도 초입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본격적으로 인프라가 확대되고 난 다음에 매출에 대한 성장이 기대되는 내후년도부터는 아마 다시 한번 더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량 쪽을 보더라도 이번에 지금 거래량이 2019년도 때보다 많이 터진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 솔리드, 이 5G 시장에 대해서는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최근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제 관련 뭐 시장에 대한 조정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5G 시장이 죽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그 밖에 뭐 몇 가지만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 기대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 5G 시장에 대해서 또 하나 기대하는 게 게임에 대한 산업이에요. 이제 과거 이제 뭐 게임 하면은 뭐 이제 우리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게 그냥 주된 거였지만은, 이제 5G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좀 눈여겨보면 좋은 게 자율주행도 있지만은 이제 클라우드 게임에 대해서 또 좀 이제 많은 부분 관심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매출 성장, 이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게임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역시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좀 보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말은 흔히 이제 PC나 스마트폰 내부 공간에 저장하는 대신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해서 하는 서비스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이버 엔드라이브 등이 있는데, 이게 지금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스마트 TV나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에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는 모든 클라우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임 기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거의 주된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이제 PC 게임 따로 스마트폰 게임 따로였다라는 거죠. 근데 5G 시장이 도입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게 PC 게임을 스마트폰으로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매출에 대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좀 솔리드는 향후 좀 더 이제 기대를 하고 접근을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이미
과거처럼 뭐 이렇게 아주 최바닥 구간을 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미 이제 5G 시장에 대한 가능성, 이제 성장성,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미 반영이 된 게 지금 이 위의 주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다시 한 번 더 4,000원대, 3,000원대를 기대하기라는 좀 무리수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이 정도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시점에서 이 가격대 안에서 선의 선택, 그 말은 이제 좀 가장 눌림 자리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략을 해본다면은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매력적인 가격대가 지난 박스권 가격대, 코로나 때도 많이 빠진 가격대인 이 4,000원대가 오면은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5,000원대 역시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5G 시장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2019년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지금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과거 4G 시장 도입할 때처럼 이때 초입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인프라 도입하고 시장이 넓혀져 간다면은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그게 2021년도, 2022년도 이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정리를 해보고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